2021년 뉴볼전 버클리 사이다 영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쉽게 이해시키는 영단 암기법,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단어 특강 버클리 모블 영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제어는 7가지 단어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thrive라는 단어는 부족, adapt, 적응하다, 각색하는 단어죠. discern, 구분, 식별하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에는 A와 B를 구분하고 식별하는 단어들이요. 독해주기에 워낙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오늘은 동요 유형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derived, 유래된, 또 유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독해주기에 많이 나오죠. 동요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ffect, 영향을 미치는 단어입니다. 호기심 천국, 이해할 땅. 여러분들 tri라는 단어는 3, 숫자 3이죠. 3을 의미하는 말인데 왜 thrive가 부족의 의미임?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이 단어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탄생된 단어입니다. 보세요. tri라는 단어는 뭐다? 셋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be라는 동사가요. be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뭐뭐이다 또는 있다. 있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존재하다의 의미로 써요. 존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uman being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암기를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부족을 3부족으로 이렇게 나눴대요. 로마 시대 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단어가 바로 이 트라이브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백성들을 3부족으로 나눴다. 이 셋을 의미하는 말이죠. 3부족으로 나누면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이렇게 부족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하나의 집단 무리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부족과 집단 무리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더라.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부족은 부족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부족이에요? 리모트 에어리어 그러면 오지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오지. 리세스라는 단어도 역시 오지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아마존 열대 우림의 우림에 있는 오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입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요 아웃버스트를 냈대요. 이 아웃버스트라는 표현은 어떤 감정을 확 터뜨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against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against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뭘로 알고 있어요? 반대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반대 감정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반감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적대적인 감정, 반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는 반감을 터뜨렸다. 나 자네들 매우 싫어.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싫어하는 겁니까? 배우 집단이죠. 배우 집단. 이때 tribe라는 단어는 부족이 집단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쉬운 단어로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는 갑자기 배우 집단 전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터뜨렸다와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기심 천국, 이해할 땅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말이에요. 삼거리가, 여러분들 거리에는 사거리도 있잖아요. 사거리. 현대는 다 사거리로 도시계획을 해놨죠. 근데 삼거리가 왜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쓰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거리가 왜 unimportant의 의미로 활용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tri라는 단어는 뭐다? 3. 셋을 의미하는 단어더라. 여러분들 이게 미아라는 단어는요. 바로 로드, 스트릿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미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암기했어요? 뭐뭐를 경유하여. 어떤 길을 경유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던 단어입니다. 미아라는 단어 아주 쉬운 단어죠. 그래서
원래 출입이하라는 단어가 현대에는 쓰이지는 않는 단어지만 원래는 삼거리라는 단어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도시 계획을 오늘날과 같이 사거리가 아닌 바로 삼거리로 도시를 계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뭐였다? 삼거리라는 얘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거리가 뭐였다? 삼거리라는 개념에서 바로 이 트리비얼이라는 단어가 바로 흔한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흔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바로 사소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다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ordinar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야랑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원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원 사전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단어는 이제 1580년도에 처음으로 기록된 단어예요. 이 ordinary라고 나와 있죠. insignificant. significant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부정접도 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동의어에는 trifling이 있더라. trifling이 있더라. 원래 어원은 뭡니까? 장소는 장소인데 뭐다? 세 개의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이 의미가 유래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3는 뭡니까? 3. 3을 의미하는 말이죠. 위안은 뭐다? 바로 로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삼거리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흔한 대중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원래 이제 퍼블릭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퍼블릭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common 또는 common place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흔한. 흔하다라는 게 뭐야? 평범한. 평범하다라는 게 뭐야?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이 단어들을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important, 중요한이죠? 부정적도 오늘 붙이네요. 중요하지 않은. significant, 중요한이죠? 부정적도 인을 붙여서 중요하지 않은. meaningf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네요. 의미가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정전미어 less를 써서 반대 표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MD small, petty, minor. 마이너에서 미니라는 단어는 미니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미니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몰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중요성이 비교적 뭐예요? 적다라는 얘기예요. 중요성이. 이게 사소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trivial, trifling, trivial, trifling 요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표제어입니다. 네, 두 번째 표제어는 어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APT라는 어근이 매우 중요한 어근이에요. 이 어근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AD는 전치사 to입니다. 어디에 APT는 뭐다? fit. 어디에 적합한.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맞춘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적합하게 만들다, 맞추다의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생물이 환경에 자기의 리듬을 맞추면, 환경에 적합하게 하면 당연히 뭐요? 그 환경에 적응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소설을 영화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소설을 영화에 적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각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유거의 명사구는 adaptation이 되는 겁니다. 유거의 명사구는 생물이 환경에 적합하게 하면 적응하다. 소설을 영화에 적합하게 만들면 각색하다. 이 두 개의 의미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어댑트의 대상이 뭡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죠? 새로운 제도가 되겠죠? 우리가 어댑트한 대상은 뭐다? 새로운 제도예요. 우리는 새 제도에 신속히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적응해야
해야만 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의 소설이래요, 소설. 그의 소설 중에 세 권입니다. 이 세 권은 텔레비전극으로 뭐가 됐다? 각색되었다가 되겠죠? 각색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에포칼립스 나우라는 것은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의 제목인데 이 영화에게 이러이러한 배경을 제공을 했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컨템포러리라는 것은 동시대의 같은 시간의라는 얘기예요. 그 영화가 개봉될 시기와 똑같은 시기의 배경을 제공을 함으로써 청중들은 경험을 하고 identify with라는 표현은 이해하다, 공감하다가 됩니다. 이해하다, 공감하다가 되겠죠. 그것의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뭐뭐보다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만약에 그 영화가 여러분들 리터럴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원문 그대로 원문에 충실하게라는 얘기죠. 그 원문에 충실하게 그 소설을 각색을 했었더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그것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APT와 이 앱이라는 단어의 관련 어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aptitude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aptitude 테스트를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받았을 겁니다. 이 aptitude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적성 시험을 하면 적성 검사. 그래서요, 앱은 뭐다? fit, 적합한이 되겠죠? 이 tude라는 단어는 그냥 명사와 전미어예요. 근데 NESS라는 것이 명사와 전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kindness 이런 데서 이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랑 거의 같은 형태의 전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ptitude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일에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일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그 특정한 일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특정한 일을 잘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적성 또는 소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talent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aptitude라는 단어 중요한 어휘니까 반드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그 일에 대해서 적성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natural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라틴어 넷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 번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천부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녀는 그 일에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 두 번째 관련어입니다. 어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PT라는 단어가 EPT로 이렇게 어근이 바뀌어요. APT가 뭘로 바뀌었다? EPT로 바뀌는 것입니다. 역시 뭐요? 적합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이게 특정한 일에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정한 일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뭐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동의어가 바로 able이 되는 것이죠. skillful이 되는 것이죠. 능숙한 또는 숙련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피아니스트는요, 뭐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악기 연주를 잘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이라는 표현은 바로 악기가 되겠죠. 악기. 인스트루먼이 뭐다? 악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be adept at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be good at 요거랑 동의어가 돼요. be skillful at 요거랑 동의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ab이라는 단어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in은 부정한 not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능숙하지 않은 또는 적합하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능숙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바로 서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서툴다라는 표현이 바로 clumsy 또는 awkw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poor이라는 단어가 서툴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서툴은 수비시 없는
또는 적합하지 않은의 의미로 활용이 되더라. 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말이에요. 뭐를 느꼈다? 굉장히 뭔가 서투른 느낌을 느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단어 뒤에 and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해석을 하시면 되고 모르면 해석을 안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내고 하시면 돼요. 그 여자는 말이에요. 자기가 매우 무능하다라는 걸 느꼈다. 또는 서툴다라는 걸 느꼈다. 그럼 inadequate이라는 단어도 역시 뭡니까? 똑같이 서툴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adequate이라는 게 뭐다? 적합하다라는 얘기예요.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또 뭐 미숙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솜씨가 없고 서툴고 미숙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서투른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 inept, poor, clumsy, awkward 이 네 단어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표제어 세 번째입니다. listen. 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여러분들 그 접두에 이 this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away, from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away from의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분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away하다. 뭐뭐로부터, from이라는 게 뭐뭐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나누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 son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어근이에요. 어려운 어근인데 이 son은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sieve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sieve. 이 sieve는 바로 채를 의미하는데 채가 뭐예요? 분류하는 기기를 우리가 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 채로 이렇게 뭔가를 분류하다. 그런 말 쓰시죠. 채. listen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다? 분류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을 흑색과 흰색으로 분리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식별하고 분간하다가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써요. Discern A from B 이렇게 씁니다. 그럼 this라는 접두가 뭐다? 바로 from으로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Discern A from B 그러면 A와 B를 식별하다. A와 B를 분간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in the distance 아주 멀리에서 그 집을 식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핵심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동의어 유의어가 되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분리접두가 나와 있죠. 여기도 분리접두가 나오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분리접두가 나와 있고 여기도 분리접두가 나와 있고 이 세라는 단어가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라는 단어가 뭐다?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isolate이라는 단어도 뭡니까?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가지 단어를 다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discern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discriminate A from B, differentiate A from B, separate A from B, isolate A from B.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워낙 빈출적으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면 보세요. right이라는 게 뭐예요? 옳다라는 얘기죠. 야는 뭡니까? 그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선과 악을 분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호기심 충고, 이해할 땅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강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강. 영어로 리버이죠. 강에서 유래된 단어가 영어에서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는 derrived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arr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derrived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강물 있죠, 강물. 중세 고대 때는 오늘날처럼 집에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강에 가서 물을 여기로부터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강으로부터라는 게 뭐예요? from을 의미하는 말이죠. 강으로부터 물을 가지고 왔다. 이 물은 강에서 유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derive from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대해서 유래하다라는 얘기예요. derive라는 표현은 강에서 물을 획득하다, 얻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rrive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ar이라는 접두어는 바로 ad의 변형이에요. 바로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인데 강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arrive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도착하다, 이 reach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derive는 얻다, 유래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derived라는 단어는 당연히 파생된, 유래된, 어디에서 온의 의미로 활용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많은 영단어는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German, 독일어에서 유래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이때는 뭐예요? 즐거움을 얻다가 되겠죠? 어디에서? 대화에서, 남과의 대화에서 즐거움을 얻다. 이때는 얻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단어가 바로 get, gain, obtain, acquire. 이 네 단어 유의어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유래하는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이 세 단어가 가장 많이 써요. derive from, stem from, come fro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stem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stem. stem이라는 것은 가지를 의미하는 말이죠. 가지. 여기서 st라는 단어는 무조건 stand가 됩니다. stand. stand는 뭐다? 서 있다라는 얘기. 서 있다. 서 있다. 보세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가지. 쭉 뻗어 있다라는 얘기. 옆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옆으로 서 있다. 그래서 stem이라는 표현이 바로 줄기나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 가지는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stem from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유래하다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단어는 두 개 중에서 최빈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동의 유예를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ffect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influence라는 단어가 있죠. influence. 여러분들이 flow라는 단어는 바로 flow예요, flow. flow라는 게 뭡니까? 흐르다라는 얘기죠. 그럼 influence라는 것은 흘러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어떤 연설가가 있습니다. 연설가가 학생들에게 연설을 해줬어요. 근데 그 연설이 학생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영향을 미치다가 되겠죠. 그래서 influence라는 단어는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요. 이 연설가가 아주 엄청난 연설을 했어요. 그것이 학생들의 마음에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는 학생들을 뭐 시키다? 감동시키다, 감명시키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죠. 세 번째, have an effect, have an influence, have an impact. 뒤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요거의 의미가 보다 다 영향을 미치다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매우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수능 영어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repercussion, 이 표현이 어휘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have a repercussion on이 뭐냐면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데요. 조금 이따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됐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도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는 다 생소한 표현들입니다. tell on이라는 표현이 영향을 미치다고요. inform이라는 단어가 역시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color라는 단어도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이고요. shape이라는 단어도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make a difference라는 표현도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왜 이 단어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됐는가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실효과는 유일한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affect이라는 단어에 보시면은요, 바로 fac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fact. 어근입니다. 어근. 이 fact이라는 단어나 이 fact은 똑같은 겁니다. fact은 FACT나 FECT는 똑같은 어근이에요. 여러분들 factory 의미가 뭡니까? 공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장. 바로 이 fact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은 바로 make. 공장이 뭡니까? 물건을 만드는 곳이란 얘기예요. 이 원래 의미는 바로 이 make의 의미로 활용이 되더라. 뭔가를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만들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어떠한 행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make은 effort 그럼 뭐가 됩니까? 노력하다가 되겠죠. 노력하다. 얘가 바로 do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문을 보세요. do him any harm. 그 남자에게 어떤 해를 끼치다가 되겠죠. 해를 끼친다라는 얘기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affect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다?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근데 affect이라는 단어는요,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도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어근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어근을 모르게 되면 이 affect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 어근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어근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 사고가 그 여자의 전 인생이니까 평생이 되겠죠. 평생에 색을 칠했다는 얘기예요. 색을 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색을 칠한 대상이 뭐다? 그 여자의 평생이 되겠죠. 물감으로 뭔가 물들이다라는 얘기는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근데 특히 이 컬러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여자의 평생에 영향을 미쳤다. 이해됐죠? 세 번째 표현을 보시면 이제 명사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the effect이라는 단어 뒤에 전치사 of를 쓰고 A 다음에 on B가 나오면 어떻게 번역을 하시면 되느냐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가 B에 미치는 영향, effect 대신에 influence를 써도 되고요, impact를 써도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fact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make, do라고 그랬죠? 아까 요거의 동사꼴이 뭐 있었죠? affect. affect이 뭐였어요? 영향을 미치다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impact라는 단어 보세요. impact. 원래 impact의 의미가 뭡니까? 충격을 주다라는 얘기, 충격. impact이라는 표현이. 이게 충격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충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네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요, 보사노바 리듬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 삼바와 같은 브라질의 다른 형태의 음악에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본적인 어근을 알면 아주 쉬워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퍼커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타악기 음이에요. 타악기. 타악기가 뭐예요? 막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북이나 드럼이나 이런 거를 퍼커션이라고 합니다. 타악기. 타악기인데 이 커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트라이크. 때리다라는 얘기예요. 충격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왔던 임팩트랑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같은 이미지의 단어가 되는데 보세요. 이거를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디스커션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디스커션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토론을 의미합니다. 토론. 토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서로 뭐예요? 때린다라는 얘기, 때리다. 때린다라는 게 싸우다라는 얘기죠. 예, A의 주장과 B의 주장. A가 뭐라고 주장을 합니다. B가 뭐라고 주장을 하죠. 의견이 달라요. 그럼 뭐예요?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스커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토론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토론이라는 단어를 또 뭐라고 그래요? 디베이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라는 게 뭐예요? 방망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망이를 가지고 뭐 한다? 서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베이트라는 단어도 역시 토론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단어가 원어민들은 영단어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요. tell 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뭡니까? 누구누구에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고자질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tell on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죠.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strain이라는 단어는 바로 피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피곤이 그 남자에게 고자질하다요. 기본적인 의미는. 고자질하다라는 얘기는 알린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피로가 알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철수가 되겠죠? 피로가 철수에게 알려요. 알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 보세요. 피로가 철수에게 알렸다는 얘기야. 피로를 의인화한 겁니다, 지금. 그럼 철수는 피로함을 느끼는 거예요. 피로함을 느끼면 뭐 하겠어요? 뭐 휴식을 취하거나, 뭐 잠을 자거나, 뭐, 어쨌든 안정을 취하겠죠. 휴식을 취하겠죠. 결국 피로가 알리는 것이 철수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이 tell 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사의 의미는 주어와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사의 의미는 주어와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문법 용어로 말하면 목적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동사의 의미는 주어와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뭐해진다? 달라진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fatigue라는 단어도 있고 tiredness라는 표현이 있고 exhaus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인 단어니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inform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알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이게 피로가 철수에게 알렸어요. 요 예문과 똑같은 개념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이거 테론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고자질하다 알리다였죠. 이 같은 개념에서 inform이라는 단어도 역시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보세요. 종교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몰랐다. 그럼 주어가 뭐예요? 종교네요. 이 동사의 대상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또 무식하게 종교가 삶을 알린다 이렇게 번역할래요? 근데 이 주어와 이 목적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종교가 있대. 사람들의 인생이 있대. 그럼 종교가 사람들의 인생에 관련되는구나.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 정도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앞뒤 문맥으로 다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shape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shape이라는 단어가 뭐야? 모양이네, 모양. 모양으로 알고 있는 단어지? 이 모양의 동사적인 의미는 뭡니까? 만들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만들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보세요. 문장의 주어에 경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경험.
목적어에는 his idea, 그 남자의 사상, 그 남자의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남자의 경험이 그 남자의 아이디어를 만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경험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는 뭐예요? 경험이 그의 아이디어에 뭐다? 영향을 미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의미는 주어와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의 아이디어는 어떤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 남자의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경험이에요? 전쟁 기간 동안에 그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제 make a difference라는 표현이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써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부자들의 돈들이죠. 부자들의 돈이 우리 세계에 디퍼런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차이가 되겠죠. 우리 세계에 어떻게 차이를 만들 수 있느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차이를 만들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make a difference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다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무엇을? 이러한 부유한 사람들의 돈이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difference라는 단어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이는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difference라는 차이가 왜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었느냐. 보세요. 차이가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이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 아들아, 다음 주까지 500단어 암기하면 100원 줄게 그랬어요. 100원 줄게. 또 하나의 제안은 뭐냐면, 다음 주까지 500단어 암기하면 10만 원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100원 주면은 암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보세요. 이 제안에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제안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차이가 있으면 바로 아들의 행동에게 당연히 뭐를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겠죠.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 봐봐. 야, 다음 주까지 500단어 암기하면 100원 줄게 라는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야, 아들아, 다음 주까지 500단어 암기하면 내가 칭찬해 줄게. 그냥 말로만 칭찬해 줄게 라고 한다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못 미치겠죠.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이게 make a difference to가 뭐다? 우리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단어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필자의 주장이,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요지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휘를 핵점과 어원과 동의어 유의어와 핵심 다이어를 암기를 하셔야지만 영단어 박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 알림 설정 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